안녕하세요. 저는 시스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FAM을 강의하고 있는 마음대로 석학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세 가지를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로는 변이를 보통 입력할 때 그 위치에 따라서나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드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설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보강을 분명히 해서 강성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경우인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컨택이 들어가는 해석을 할 때 분명 설정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해석 결과를 보면 컨택면이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이를 입력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위치는 이 스페이셜 로드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달라지는 변이를 어떻게 입력 가능한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긴 빔이 있을 때 보통 윗면을 딱 선택해서 특정 값을 넣으면 그 윗면이 동시에 같은 값으로 움직이게끔 입력이 되는데, 내가 길이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이 좌측 두 개 그림하고 우측 두 개 그림이 서로 경향이 다르죠. 위쪽 그림은 스트레스고 아래쪽은 변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용하는 예제는 정말 간단한 형상에다가 물성도 그냥 기본 물성을 썼어요. 보시면은 솔리드의 스트럭처럴 스틸을 사용했고, 길이는 좀 커요. 그러니까 길이가 1m짜리고요. 단면도 100cm, 한 변이 100cm 정사각형 모양의 빔이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어떤 뭐 변이나 스트레스 값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냥 경향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보시면 이 좌측의 이 면은 저희가 픽스를 했어요. 그래서 변이가 없죠. 그리고 반대편 면은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로 X방향으로 10cm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Y와 Z방향으로는 다 프리로 풀어줬고요. 요 X방향으로만 지금 아래쪽 방향이죠. 좌표계가 아래쪽이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10cm 입력이 됐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0에서 1초까지 늘어나서 1초일 때 10cm가 입력이 되도록 결과 나옵니다. 변형 결과를 보면 이렇게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끝단이 10cm를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이렇게 밴딩이 되는 분포를 보입니다.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 위쪽과 아래쪽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 뉴트럴 라인 가운데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작은 전형적인 밴딩의 스트레스 분포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변이 사용 방식이죠. 그런데 입력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우측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컨스턴트가 이 앞에서 사용했던 10cm를 넣었던 게 이 컨스턴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이 방금 저희가 자유도를 그냥 풀어둔 프리 조건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뷸러랑 펑션, 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타뷸러는 이 아래쪽 표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이 변하도록 표 형태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내가 사인 함수나 어떤 수식을 이용해서 그 어떤 함수의 형태를 갖도록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값을 입력할 때 다음 예제를 보시면 두 번째는 이렇게 픽스 조건 동일하고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여기 variable load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일단 벡터 형태로 어떤 분포를 갖는 레전드와 함께 나타나고 있고, 보시면 0부터 10까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X방향으로 저희가 힘을 부여하는데 어떻게 부여하냐면 0.01 곱하기 Y, 근데 여기서 Y는 Y의 길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 글로벌 좌표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글로벌 좌표계가 지금 이쪽 여기 모서리 끝에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 끝에 있는데, 이 점 기준으로 Y 방향의 길이에 따라서 0.01배 되도록 X 방향 힘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 길이 방향이 아까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1m예요. 이 좌표계 0인 부분은 0이 되고 1m 끝 부분은 이제 100cm가 되도록 선형적으로 변이가 점점 커지도록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아래쪽에 이 시간이었죠.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아래쪽이 이제 변이로
y가 가로축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물인 x 방향이 나타납니다. 이 태블러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y랑 x가 어떻게 결과물로 입력이 됐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표시되는 그래프는 이 아래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예제와 뭐 변하는 게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아예 일자죠, 일자. 그 뜻은 저희가 지금 입력한 거는 강제 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한 그대로 변이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강제 변이기 때문에 앞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어떤 밴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입력한 값 그대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보면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스트레스를 보시면 이쪽은 스트레스가 없고 지금 다 이 끝단에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윗면을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이 끝단에만 발생하고요. 이쪽에는 별다르게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디스플레이를 뷰포트를 이렇게 나눠서 봐보면 그래서 위쪽이 아까 봤던 밴딩이 되도록 결과고요. 아래쪽은 스페이셜 로드로 입력을 했을 때 강제로 변이가 되게끔 끝단은 10cm만큼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물이 결과를 보여주지만 위쪽은 이렇게 아래쪽은 강제로 변이를 넣다 보니까 끝쪽에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입력할 때 어떤 옵션이 있고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이 공간상에서 위치에 따라 특히 이 좌표계 설정하고 좌표계의 x, y, z를 어떤 변수로 넣어서 변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뭐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겠지만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강을 했는데 오히려 최대 스트레스는 증가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가 되는지 이 스트레스와 스티프니스, 강성 관계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 보강 전, 우측이 보강 후 설계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형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예제도 보시면 그냥 L자 형태로 된 브라켓이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 고정을 하고 이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리모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1mm만큼 이동하게끔 입력을 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고정을 하고 같은 값으로 1mm만큼 이동을 하게 했고요. 자유도는 제가 적절하게 입력을 했고 비헤이비어도 디포머블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보강 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성적으로는 분명히 이쪽 방향 하중에 대해서는 더 강한 구조임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걸 기대하고 이제 변형을 먼저 보시면 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제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쪽을 한번 찍어 보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변형을 갖고 있고요. 대신에 스트레스를 보시면 각각 나눠서 볼게요. 이렇게 한 번에 보면 각 브라켓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브라켓을 선택해서 보시면 보강 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라운드 안쪽에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고 최대값은 45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이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지금 트루 스케일인데 이거를 오토 스케일로 보면 이렇게 당겨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값을 보면 1032 메가파스칼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치를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보강한 요 아래쪽 엣지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발생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분포를 같이 보면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좀 분포를 잘 볼 수 있도록 요거를 좀 조절을 해서 보면은 분명히 보강이 됐는데 스트레스는 우측이 더 높게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나 아래쪽 부분에 스트레스가 높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지금 같은 형상에서 변형이 되려면 XZ 방향으로 변형이 되려고 하고 그 부분은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근데 그 버티는 힘이 이제 원래는 이 안쪽에서 버티던 게 지금 다른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설계 변경에 따라서 위치가 변할 수도 있고요. 우리 변한 위치도 변할 뿐만 아니라 국부적인 어떤 형상에 의해서 스트레스 값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체적인 강성이 증가했다고 구조물 전체에서 발생하는 최대 스트레스가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이
안쪽은 줄었어요. 이 안쪽은 400대 나오던 게 당연히 이 보강으로 인해서 이 안쪽은 줄었지만 대신에 이 힘을 받는 이 아래쪽에서 특히나 이 고정된 부분과 보강된 부분 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 아래쪽이 스트레스가 크게 발생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강성이 커지는 거랑 이 스트레스가 준 거는 항상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또 어떻게 풀어줄 건지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럼 강성이 커진 건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강제로 일정한 변이를 줬기 때문에 변이는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이 입력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리액션 폴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폴스 리액션이 생기고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 강제 변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좌측 같은 경우는 317 뉴턴 정도 필요하고 우측 같은 경우는 478 뉴턴이 필요합니다. 약 160 뉴턴 정도 더 필요한 동일한 변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측 구조물이 160 뉴턴이 더 필요한 거죠. 강성은 변이분의 힘이기 때문에 우측이 이 전체적인 강성은 더 증가했다고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대신에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보강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만약에 폴스를 똑같이 줬다. 똑같이 400뉴턴씩 내가 줬다고 하면 변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좌측 같은 경우는 1.7mm, 우측 같은 경우는 1.17mm. 같은 폴스 아래에서 더 작은 변이를 갖는 게 그만큼 강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보시면 567에서 864. 여전히 이쪽이 스트레스가 높게 나오는 거는 같은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물을 평가할 때 기준을 명확히 가주셔야 돼요. 실제 발생하는 하중 조건에 따라서 변이에 의한 변형이냐 아니면 힘에 의한 변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걸 정리해보면 강성이 높다고 보강을 해서 강성이 높다고 항상 스트레스가 작아지는 건 아니고요. 국부적인 형상이나 아니면 설계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스트레스 위치가 이동하거나 스트레스 값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폴스 조건에서 디포메이션을 비교하거나 동일한 디스플레이스먼트 조건에서 리액션 폴스 비교해보면 강성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구조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면 응력 집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구조물을 검토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릴리프 할 건지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제로 올려드렸던 스냅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 스냅이 껴지면서 분명히 컨택이 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우측 사진 보시는 것처럼 컨택이 돼서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떤 경우인지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예제는 제가 예전에 실습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버클 이 스냅 부분 컨택에 대한 예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질문처럼 컨택이 잘 안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스냅이 그냥 어떤 변형 없이 그냥 지나가죠. 잘 보이도록 이거 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다시 재생하면 이 부분에서 원래 이제 컨택이 되면 스냅이 안으로 변형이 돼서 쭉 타고 가다가 끝에 가서 탈칵하고 돼야 되는데 지금은 컨택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근데 컨택 부분을 가서 보시면 컨택을 잘 입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컨택 사이드에 스냅 만나는 이 부분하고 타겟 사이드에는 그 버클의 그 반대편면이 다 입력이 되어 있고 뭐 그때도 다 디폴트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건든 게 없어요. 그래서 컨택 부분에는 지금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언엘 세팅에 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자동으로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예제는 이 부분을 좀 건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디폴트로 프로그램 컨트롤드로 하고 그냥 이 세팅으로는 디텍션이 안 돼요. 왜냐하면 디텍션이 되려면 컨택이 딱 만나는 그 순간을 딱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처음에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점점 다가가서 이 컨택면이 서로 닿는 컨택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우선적으로 풀린 다음에야 컨택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좀 잘 풀리게 되는데
이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여기서 딱 만나는 면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지 않고 그냥 끝단까지 보시면 이 디포메이션 결과를 보시면 이 중간 값이 없습니다. 중간 값이 없어요. 한 번에 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제가 풀었던 예제를 보면 원래대로 풀었던 예제를 보면 지금 컨택 부분은 똑같아요. 같은 면에 다 설정이 되어 있고 세팅도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점은 이 오토 타임 스태핑은 키고 그리고 저희가 서브 스텝을 인위로 나눴죠. 이 서브 스텝의 크기도 이 컨택이 충분히 작게 이동을 해서 컨택을 만들고 컨택을 따라갈 때도 컨택이 잘 이루어지도록 미니멈 스텝도 충분히 작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를 보시면 이것도 잘 보이도록 제가 섹션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처음에 여기 만나는 부위에 컨택이 되고 따라간 다음에 탈칵 돼야 되는데 아까 예제에서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한 번에 푸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제가 이 플레이를 이 첫 번째 걸로 했는데 두 번째 리졸셋으로 하면은 실제 풀었던 그 포인트들이 다 표현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앞부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재생을 해볼게요. 네, 지금 속도가 뒤에는 좀 빠른데 지금 이 부분이 좀 천천히 되죠. 왜냐면 이 부분에서 지금 수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다 표현해서 재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 이 서브 스텝이었지만 이렇게 컨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메시 사이즈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변이지만 뭐 하중이 너무 갑작스럽게 크게 작용한다거나 아니면 초기 갭이 있어서 뭐 그게 어떤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왜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제 결과도 분석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은 제가 컨택 관련돼서는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걸 말씀드리면 컨택 설정은 잘 했는지 일단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택 사이드랑 타겟 사이드가 어떤지 확인하고 그리고 컨택 포뮬레이션에 따라서도 좀 컨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침투가 너무 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노멀 스티프니스를 조절하면 이 경우도 이제 침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는 게 컨택은 됐는데도 침투량이 커서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노멀 스티프니스 팩터를 좀 조정해서 침투량이 적어지도록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직접적으로 침투량 자체를 톨러런스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쉬 부분도 조밀도를 높이고 접촉 영역에서 요소 크기를 좀 작게 하면 도움이 되고요. 방금 예제처럼 이 서브 스텝 사이즈 조정도 잘 하면 컨택이 잘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Q&A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제가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